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미래 먹거리 제약산업 어느 지역에 집중될까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뒤에 서울특별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원주시, 성남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 지역에 유달리 많이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해요. 어느 지역인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뒤쪽에 반전 메시지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약 관련된 내용 한번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21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약 330개의 제약회사가 있고요. 이 중 33개만이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과 바이오를 더해서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식 상장 기업이 제약 쪽에서 209개 기업이 들어가 있더라. 제약회사가 특정 성분을 이용하여 최초 개발한 약을 오리지널이라고 부르고요. 즉 33개 회사만이 오리지널을 오늘날 만들고 있고 나머지를 카피약,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부른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표로 보면 이래요. 의약품이 있고 그중에서 완제품과 의료의약품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 이 완제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 전문의약품을 오리지널과 제네릭으로 구분을 하죠. 그 이후에 제네릭 중에서도 계량신약, 제네릭으로 또다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먹고 있는 약은 여기 계량신약에 해당이 되더라. 최근에 복합약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성분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를 섞어서 만든 약들 전부 다 계량신약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표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흘러가고 있더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본사 위치 중요하겠죠. 정보수가 33개 회사 전부 다 이렇게 타이핑 쳐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송파, 동작, 중구, 성동, 서초, 동대문, 서울, 종로 등이 서울에 자리하고 있고 성남에는 분당의 3곳, 용인, 기흥, 인천, 연수구, 경기 안산, 경기 화성 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사는 서울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공장들이 지방으로 빠져나가 있더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제약회사들의 공장 등 최근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에서 힘을 싣고 지역에서 힘을 싣고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 크게 7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경기도 광교, 대구 경북, 대전 대덕, 인천 송도, 충북 오성, 서울 홍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유달리 요즘 인기가 좋은 것은 단연 인천이더라. 자, 관련된 뉴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3년 2월 7일자 뉴스고요. 제약바이오 송도 집결, 바이오 클러스터 가치가 주목된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국내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스턴처럼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도약할지 주목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미국 보스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할 교육기관까지 같이 머금고 있어요. 따라서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서 기업으로 넘겨준다. 그걸로 인해서 도시를 성장시킨다. 이러한 테마가 될 것 같고요. 자, 송도에는 현재 국내 내노라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 사이언스 등이 송도에 입주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한국형 나이버트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2024년부터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의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교육생이 연간 2,000명씩 이곳에서 쏟아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의 바이오 창업 특화 지원 기관인 랩 센트럴처럼 K바이오 랩 허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따라서 인천 경제 자유구역으로 들어가서 바이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무려 1200개가 넘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다른 그 어떤 지자체도 이렇게 바이오에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한국은행도 이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 바이오 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검토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국내외에서 부가가치가 큰 미래 성장 산업임에 틀림이 없다. 인천 지역의 바이오 약품 관련 대기업 중심으로 최근 비약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정부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민간 주도형이 있고 그중에서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주도형에 속해져 있더라.
글로벌 의학기업 및 연구소 등이 위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시밀러 제조 허브로서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고, 최근에 강원도에서 따끈따끈한 곳 어디다? 강원도 원주가 있더라. 의료기기 종합센터 등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기관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고, 그쪽 일대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성장세가 상당해요.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5,781억 원밖에 못 팔았던 생산량이 2014년 기준으로 바이오 산업 생산량이 5,781억 원밖에 인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2019년에는 2조 4,501억 원 수준으로 약 323.9%나 성장했다고 해요. 개인 투자자로서 3배 먹으면 굉장히 많은데, 한 개의 영역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산, 고용, 투자 전부 다 퀀텀이다. 고용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천 바이오 산업의 인력은 2014년 기준으로 2,791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299명으로서 89.9%, 90%나 성장을 했다. 이는 전국 바이오의 10%가 넘는 인력으로서, 아주 간단히 계산해보면 2019년 기준으로 5,299명 곱하기 3 정도 하면 돼요. 15,000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이 바이오 산업 하나가 먹여 살리고 있더라. 한 가정에 3명 곱하기 5,000명, 따라서 15,000명이 되더라. 더 나아가서 송도 경제자유구역 지구 내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 중에 있고 6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이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이다. 자, 입주 기업 현황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공정 지원, 의료기기 연구소, 관련 서비스 학교, 벤처기업 등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 체크해 봤고요. 인천시의 빅피처입니다. 바이오 뉴딜 단계별 주요 산업은 30년을 완성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참 더 달려나갈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런데 최근 인천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23년 2월자 뉴스입니다. 80가구 모집에 1명이 청약했다고 해요. 송도 청약률이 30%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송도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반값으로 잘려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움직임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두 개의 비슷한 뉴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 3개월간 갭 투자 건수 많은 곳이 인천 송도다. 3달째 급증하고 있는 곳이 인천 송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전국 단위로 보면 이래요. 세종시가 오늘날 갭 투자가 가장 활성화하게 벌어지고 있고, 다음 뒤를 이어서 인천이더라. 집값이 엄청 빠지니까 이제 갭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달겨들고 있더라라는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시적소라는 사자성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지금 갭 투자를 할 시점인지, 집을 매수할 시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데, 자, 정고수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2022년도 지역별 토지보상금 규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총 32조 정도를 푼다고 이야기했고, 그중에 수도권의 80%가 쏠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돈들이 22년 12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과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뿌려졌고요. 토지보상금이 나갔고요.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은 아직 한참 더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문제고 3기 신도시의 32조 내에서 많은 예산들이 뿌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거죠. 정고수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17년간 320조 원이라는 돈을 뿌렸어요. 어디에? 저출산에. 그러나 밑빠진 독이라는 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보상이 다 풀리게 되면은 아파트들을 올리는데 혈안이 될 거고, 인구는 엄청나게 주는데 공급이 많아진다.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동안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르는 곳은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말도 안 게 떨어질 거예요. 그게 어디가 될지 꾸준하게 흐름과 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따끈따끈한 거죠. 챗GPT한테 한국 저출산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교육 제공,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관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답을 했는데, 답만 주면 뭐하나요?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절대 인구가 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어쨌든 정해진 미래고, 내 부동산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정보수의 땅 따먹기 함께
그 해결책 돌파구 찾아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